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금은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르고 건강 해친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식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소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지, 적당히 먹는 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혜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또한 실제로 어떻게 소금물을 만들고 마셔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도 꼼꼼히 그리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확인한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 프로그램만 켜면 뭐라고 합니까? 물 많이 드세요. 저염식하세요. 소금 줄이세요. 이런 말들 뿐입니다. 물론 좋은 조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 물 정말 많이 마셔요. 그런데 왜 얼굴은 자꾸 붓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물을 충분히, 어떤 분은 억지로라도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도 몸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숨은 탈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물이 넘치는데 정작 세포 안은 여전히 건조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특히 나트륨이 없으면 물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문은 있는데 열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쇠가 바로 소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잘못된 적과 싸워왔습니다. 진짜 적은 과도한 소금 섭취지 적절한 소금 섭취가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십시오. 저도 50대 중반이 되면서 뱃살이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식사도 줄여보고 물도 억지로 많이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낮에는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저염식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소금 부족으로 무너진 균형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후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따뜻한 소금물을 아침마다 드신 지 2주 만에 선생님, 화장실이 편해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60대 당뇨 환자분은 공복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고민이셨는데 석 달 후 검사에서 혈당이 한결 안정된 걸 확인했습니다. 본인도 밤에 군것질하고 싶은 욕구가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에는 소금기가 딱 0.9% 정도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밥을 할 때 소금을 아주 살짝만 넣으면 밥맛이 살아나듯이 혈액도 그 정도의 짠맛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링거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링거액도 바로 이 농도입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으면 몸이 금방 안정되고 기운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짠 것도 땀이 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마당에 물을 주는데 호스가 좁아진 상태를 말입니다. 물은 나오는데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가 잘 안 돌아갑니다. 뇌로 가는 피가 모자라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럽고 금방 피곤해집니다. 피부로 가는 피가 줄면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건조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몸이 소금이 모자라다고 느끼면 신장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 호르몬은 소금을 놓치지 마 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뇌에는 소금을 더 먹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숨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이 어떻게 뱃살을 줄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바로 식욕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을 참다가 결국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 자책감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20분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먼저 따뜻한 물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살짝 팽창하면서 위벽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아, 뭔가 들어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손님 오기 전에 미리 방을 정돈해 놓는 것처럼 위장도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밥을 먹을 때 과식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효과가 더해집니다. 나트륨이 물과 함께 흡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빨리 맞춰줍니다. 그러면 뇌가 보내던 뭔가 부족해, 더 먹어 라는 신호가 잦아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세포 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신호 전달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들쭉날쭉해지는 겁니다. 소금물은 이 균형을 도와줘서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억지로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대사 균형이 먼저 회복되고 그 결과로 뱃살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세 박순자 할머니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5년이 되셨는데 혈당 조절이 늘 어려우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밥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약도 잘 드셨는데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 맛있는 거 하나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또 참다 보면 밤에 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따뜻한 소금물을 저녁 식사 20분 전에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물에 소금 타서 마시면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주 조금만 넣는 겁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0.3g만 넣으시면 됩니다.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만 넣으시면 돼요. 한 달 후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 얼굴이 밝아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저녁에 과식하는 게 줄었어요. 그리고 밤에 출출해서 뭔가 자꾸 찾던 게 많이 줄었어요. 혈당 수치도 확실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허리둘레가 3cm나 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치마가 헐렁해졌어요. 이런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어요. 이제 두 번째 효과, 숙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이 더 흔해집니다. 잠은 토막토막 끊기고 아침엔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 문제도 소금 부족과 연결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줄이 안정적으로 연결돼야 전기가 고르게 흐르듯이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뇌와 신경이 잔잔해집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만 고요한 호수는 잔잔하듯이 말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면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잠에 드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밤새 우리 몸은 숨 쉬고 땀 흘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갈증이 심해지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 소금물은 이 균형을 미리 맞춰주기 때문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72세 되시는 최병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한두 시간씩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 3시면 화장실 가느라 깨고 그 후로는 다시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낮에 모임에 가도 졸려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져요. 할아버지 목소리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면제도 드셔보셨지만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낮에 더 졸려서 오히려 힘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소금은 물 한 컵에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새벽에 한 번 정도만 가게 됐어요. 한 달 반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개운해요. 낮에도 예전보다 덜 졸려요라고 하셨습니다. 얼굴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석 달 후 할아버지는 다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모임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밤에 잘 자니까 낮에 활기가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피부와 변비 개선입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또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변비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이 세포 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화분에 물을 주는데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호르몬 분비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이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더 쉽게 푸석해지고 장운동도 둔해집니다. 소금물은 이 균형을 맞춰줘서 피부가 속부터 촉촉해지고 장에서도 수분이 머물러 대변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5세 김말자 할머니는 변비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배가 너무 아프고 설사가 나서 외출도 못해요. 정말 속상해요. 변비약에 의존하다 보니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계셨습니다. 피부도 칙칙하고 거칠어서 할머니는 거울 보는 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물은 미지근하게, 소금은 정말 조금만, 물 200ml에 0.3g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변비약 안 먹었는데 화장실 갔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피부도 한결 좋아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봐서 물에 소금 조금 타서 마신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석 달 후 할머니는 변비약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외출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금물을 만들고 마셔야 할까요? 첫째,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소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제소금, 천일염, 죽염, 암염, 핑크솔트 등이 있습니다. 정제소금은 99% 이상이 염화나트륨이라 저렴하지만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죽염, 암염, 핑크솔트가 더 좋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얻는 소금으로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살아있습니다. 죽염은 우리 전통 소금입니다.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고온에서 구워서 만듭니다. 불순물이 줄고 은은한 향이 더해집니다. 어떤 소금을 선택하시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제품 포장지에 중금속 검사 완료, 식약처, 안전인증 같은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둘째, 황금 비율입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0.3g이면 충분합니다. 티스푼으로 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중요한 건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드셨을 때 짠맛이 강하지 않고 밍밍한 물에 살짝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개인마다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 처음엔 정말 조금만 넣고 시작하십시오. 너무 짜다고 느껴지면 물을 더 넣어 희석하시면 됩니다. 셋째,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숨 쉬고 땀 흘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혈액도 조금 끈적하고 세포가 충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세포에 수분과 미네랄을 채워줍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뱃살 관리가 목표라면 저녁 식사 20분 전에 드십시오. 위가 미리 자극을 받아서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완화해줍니다. 숙면이 목표라면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밤새 수분 균형을 맞춰줘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넷째,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말고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이 온도가 가장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몸이 나트륨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양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소금물을 시도하실 때는 무조건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라도 두통이나 속 쓰림 같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며칠 뒤 농도를 더 옅게 해서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불편하면 멈추시고 편하면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소금물은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도한 섭취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5g 이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9g, 많게는 10g까지 먹습니다. 밥, 국, 찌개, 김치만 먹어도 이미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소금물에 넣는 건 0.3g, 단 한 꼬집입니다. 이 정도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균형을 살짝 맞춰주는 정도입니다. 짜게 드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냥 물만 많이 마시면 안 되나요?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마시는 이온 음료 생각해 보십시오.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같은 음료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서 물이 몸속으로 더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아서 일상적으로 자주 마시기엔 부담스럽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한 소금물이 훨씬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펌프가 나트륨을 이용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마치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듯이 말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는 여전히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나트륨은 신경신호 전달에도 필수적입니다. 뇌에서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낼 때 나트륨 이온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신경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기능과 관련해서도 연구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나트륨 수준이 인슐린 신호 전달을 돕고 혈당 조절을 안정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확인한 건 이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균형에서 옵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뱃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2주만 해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분들,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뱃살 때문에 옷 고르기가 두려우신 분,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못 이루시는 분, 혈당 조절이 어려워 고민이신 분들께 이 작은 습관이 큰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